안녕하세요. 민성 씨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부동산 선배 인터뷰를 이제 두 번째 인터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임대 전문가를 모셔서 저한테도 이제 임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면 좋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현업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좀 모셔서 인터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노창희 이제 부사장님을 모시고 임대와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이렇게 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창희 부사장님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리맥스 코리아의 노창입니다. 저는 리맥스 코리아 회사 자체는 작년 말에 저희가 조인하게 됐고요. 부동산 영업을 23년째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주로 임대차와 관련된 그 임대 대행 업무를 해왔고요. 회사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지금 리맥스와 같은 미국계 부동산 회사에서 에이전트로 시작해서 네. 지난 10년 사이에는 대기업의 부동산의 시설 관리나 자산 관리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그 밝히면 안 되나요? 대기업이 어디셨죠? 전에 이제 제가 에이전트 생활 12년을 하고 그 메이트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네네. 임대 대행 업무를 제가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메이트 플러스에서 송도 업무를 했던 것이 인연이 돼서 네. 송도에서 포스코 계열사가 자산 관리를 맡게 된 네. 동부가 무역센터에 임대 대행을 하게 되면서 네네. 지금 현재 포스코 O&M이라는 회사에 제가 6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은 이제 포스코 O&M에 계시면서 그때 이제 파크원 임대 관련해서 좀 네, 그렇죠. 관여를 하시면서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실제로 뭐 계약까지 간 건 없지만 이제 노창희 부사장님하고는 이제 뭐 다른 행사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만나 뵀다 보니까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분이어가지고 제가 일단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고,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하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하고의 좀 차이를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 지역에 있는 거에 그렇죠. 가면 다 있는데, 이런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가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상업용하고 주거용의 좀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조금 일반인들도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는 영업의 마케팅 방식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고,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들이 대부분 주택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예, 또 그 그렇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오픈한다든지 그 소속 공인중개사나 뭐 중개보조원 형태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계가 주거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네. 거고요.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기존에는 이제 테라노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개인 소유도 많고 기업의 건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국이 이제 IMF를 겪으면서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부동산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부동산을 관리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외국계 회사에 이직을 하신 분도 많이 계셨고, 네네. 아무래도 시장이 대형 건물에 국한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부동산학과도 많지가 않고, 네. 또 졸업한 사람들보다 경력자 위주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적으로도 되고 네네. 비밀에 베일에 쌓여 있는 그렇죠, 것 네.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마케팅을 상업용 부동산에서 처음 시작하게 하고, 네. 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을 뽑고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네. 저변이 점점 넓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물리적으로 좀 그런 차이가 있나요? 제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상업용 부동산이 갖고 있는 뭐 구조적인 특징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의 폐쇄성이 있는 게 뭔가 이제 뭐 거래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그럼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처럼
뭐 주택도 이제 똑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물건으로 볼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가 그 최저가, 최고가 부분의 레인지가 있긴 하지만 거의 물건이 유사한 네. 것들이 많이 있고 네네. 또 그 유사함과 그 유사함의 어떤 편리성을 활용해서 프로테크 같은 회사들이 온라인상으로도 거래를 많이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직방이나 다방 그쵸. 많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의 그 가격적인 면에서도 높지만 하드웨어에 봤을 때도 주택과는 좀 다르게 차이가 주택은 있으니까, 뭐 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보일러나 그쵸. 에어컨 네. 이 정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뭐 수도나든지 예.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대형 건물로 가면 굉장히 그 시스템을 많이 갖춰놓고 그게 전산이라든지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그런 단어가 과거에 좀 많이 쓰이고 네. 현재는 그게 일반화가 됐지만 전문성이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요구하기 거죠. 때문에 그럼 이제 일반 중개랑은 조금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이제 빌딩이나 이런 좀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 이제 고객사를 이렇게 발굴하거나 그럼 이제 의뢰를 받는 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뢰를 받게 되나요? 뭐 마케팅 측면에서 크게 이제 임대 업무를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업무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믹스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직접 마케팅이랑 간접 마케팅이죠. 그 직접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마케팅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인근에서 이사를 올 수 있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그 지역에서 꾸준히 평상시에 그 전문 PMO가 됐든지 임대를 하고 있는 그 LM 담당자가 그 지역에서 꾸준히 저희는 파밍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건물, 책임지고 있는 건물 주변에 네. 임차사들을 관리하고 그 임차사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 더 좋은 베네핏과 이전했을 때 혜택을 홍보해서 네네. 이전을 유도하는 거고요. 유도하는, 그러니까 직접 발굴하는 거네요. 예, 직접 보고 발굴하는 있다가.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접 마케팅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물의 규모는 큰데 그 담당자가 또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대형 건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들 자체도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타겟 마케팅 형태로 주변에 꼭 유치하고 싶은 좋은 우량 회사들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 자체도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인근의 경쟁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임대 담당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부동산 회사의 임대 담당자, PM어들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뭐 임대 안내문을 배포하고 답사를 유도하다든지 해서 간접 마케팅을 마케팅. 병행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임대를 마케팅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업계에서는 뭐 임차 대행이니 임대 대행이니 뭐 이런 네네. 용어가 좀 나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임대 같은데 업계에서 말하는 임대 대행하고 뭐 임차 대행의 차이점, 뭐 아니면 그 영업 방식의 차이점, 이런 건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아까 주거용이랑 비교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단어인데 보통 지역에서 이제 주거용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냥 중개. 네. 근데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중개법인들이 많이 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로 임대와 임차로 나누어서 쌍방 대리를 하는 중개 형태가 아니라 일방 대리를 취하게 되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임대는 임대 대행사가 예, 따로 건물주를 대신해서 임대 대신하는 대행사가 거고, 있고 이제 임차 임차는 대행은 이제 임차를 들어올 기업을 대신해서 대행을 하는 경우인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네,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다 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매매 가격을 뭐 할인을 한다든지 협상을 할 때 몇 천만 원 할인돼서 협상하기가 그렇게 쉽진 쉽지 않죠. 않거든요. 네, 네. 뭐 1,000만 원, 500만 원 그 네. 사이에도 계약이 네. 깨지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그 단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뭐 심지어는 테란노에 있는 대형 건물에 들어갈 때 한 층을 사용하더라도 인갈비를 합치면 뭐 적게는 수천만 원, 수천만 원, 많게는 네. 억대의 억대의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오고 가기 왔다 갔다 때문에 하니까, 네.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아. 전담 에이전트를 지정을 해서 네. 건물주는 자기의 대리인, 네. 임차인은 자기의 대리인을 놓고 협상의 대리권을 아. 가지고 협상하게 하는 거죠. 약간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업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진다고 이제 보여졌는데, 일반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임차 대행이나 임대 대행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그 업무 특성도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협상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맞습니다.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밍 해가지고 이렇게 발굴을 한 다음에 뭐 계약 끝날 때까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절차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예를 들어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공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에이전트 같은 분들이 그 업무를 전속을 받거나 위임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네. 실제 그 해당 건물에 공실로 나와 있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임차인 중에 계약이 만료가 다 돼가고 있거나 현재 건물에서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건물에서 이전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사업이 잘 돼서 증평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임차인들을 직접적으로 내 건물의 경쟁 건물 타겟을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정도를 정하고 그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이전할 거를 권하는 거죠. 권유를 한다. 네. 일단은 실제로 있으니까. 찾아가서 제안서를 내서 이전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건물을 앞으로 2년 더 사용했을 때의 비용과 장점, 단점, 그리고 자기가 마케팅하고 있는 건물로 입주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장점. 설명을 해서 아. 직접 마케팅하는 거고요. 예, 예. 직접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한 수량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주변 다른 부동산의 도움도 받고 건물의 현수막이라든지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일반 고객이 내가 마케팅을 안 해도 찾아올 그 수 건물에 문의할 수 있는 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마케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현장에 방문도 수시로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계약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을 하는 기간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주택 같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금방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네네. 통상 그런 계약 협의나 협상은 물론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하나요? 보통 그 면적에 따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를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일반 기업들이 이전을 하려면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건물에서 이전을 하기 위한 시간도 벌어야 되고 그쵸, 보통 네. 건물에 계약할 때 통보해 줘야 되는 계약서상의 그 한계점이 있어요. 뭐 3개월 전 통보한다든지 계약 해지를 위한 네. 통보 말씀. 면적이 크면 6개월 전 통보한다든지 네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예. 새로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건물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짧게는 2, 3주, 길게는 2, 3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네. 그 계속 협상을 하는 거고요. 아, 그 큰 건물 같은 건물을 진행을 할 때 주택과 좀 다른 점은 주택은 계약하고 보통 한 달 내에 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그쵸, 하잖아요. 빨리 나가니까. 네. 근데 이제 사무실은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하는 순간부터 그 건물을 대행하고 있는 임대 담당자나 PM어들은 또 네.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위해서 견적을 내고 건물주와 그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안 돼야 되는 것들도 협의를 해야 되고 네, 네. 또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과정, 네. 또 이사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보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1년 단위까지도 그 이전하는 맞습니다.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이건 뭐 어느 정도의 면적이 딱 어느 정도 기간의 협상을 가지고 계약해야 된다 꼭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과거의 사례 중에 여러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꽤 큰 테라노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네. 급하고 빨리 창업을 해야 되는 대기업의 시간에 계열사였는데 맞춰서
답사를 한 그날 계약한 사례도 있었어요. 아, 바로 당일날. 바로 계약하고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그냥 쓸만하다고 해서 바로 입주를 기존 하는.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인수할 테니 원상복구하지 말고 당장 입주하겠다. 네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임차 보면 임대를,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그런 인테리어 기간이 꽤 오래 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자기가 만들었던 인테리어를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여쭤봤고, 제가 오늘 사실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임대나 임차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뒤에도 좀 여쭤보겠지만 지금 리맥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교육이나 어떤 이제 커리어 컨설턴트를 좀 이렇게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되게 궁금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 좀 안 좋은 점이 이게 좀 약간 불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쪽에, 특히 세일즈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상한 광고들이 많잖아요. 뭐 돈을 뭐 공부를 하면서 뭐 돈을 버실 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소득을 올리실 분,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부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임대업을 홍보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 이제 걸러야 된다, 뭐 그런 가이드를 좀 일반 분들한테, 이쪽에 오시려는 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부동산 임대와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 회사 중에서는 사실 대부분 그들이 다루는 상업용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대행을 시키는 회사들 중에 네, 말씀하신 우려가 있을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실제 그 대형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상업용을 기반으로 해서 리테일 쪽에서 좀 입주를 시키는 창업과 관련된 리테일 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중개법인이나 또 저희가 뭐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이슈가 많이 됐던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네, 네, 뭐 분양 대행사인데 실제로 그 건물주한테 이제 분양 대리를 받아가지고 실제 어떤 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고객에게 빨리 판매를 하고 아. 그 현장을 빨리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사실 네. 이 업계에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네, 우량의 정상적인 부동산 회사와 또 그런 회사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틀에서는 부동산 하면 뭔가 이 뒤에 뭐가 있고 네, 나한테 브리핑하는 저 에이전트 자체도 어떤 뒤에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제로 이 업을 하려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본인이 이 업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실제로 오래 하지 못하고 좀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기로에 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이제 원래 질문 준비했던 것 말고 좀 넘어가서 보면은, 그럼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일즈를 베이스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임대차라는 것이. 그러면 이런 곳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어떤 품성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 만약에 제가 되게 내성적인데 영업을 시키면 할 수 없듯이 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질, 아니면은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뭐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일단 그 부동산 업이라는 게 방금 전에 좀 안 좋은 얘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굉장히 정직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개인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럴 네,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고객에게 그 고객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덜 벌 수는 있겠지만 네네. 충분히 안착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부동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게 자격은 자격이고 실제 필드에서 영업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리맥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가 스터디를 하면서 코칭을 받으면 뭐 이런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어느 정도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면 잘 따라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 부동산 경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네. 더욱이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도 없는데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업무를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지원을 하시고 네.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아, 없는데. 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을 바로 졸업한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리맥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새로 멤버를 채용을 할 때 저희는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경력이 없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그건 뭐 어떤 그 이유죠? 이유는 뭐냐면 네. 잘못된 영업을 배우고 부동산으로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회사에서 강조하는 게 행복하게 일해야 된다,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네. 고객과 에이전트가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네. 강조하기 때문에 네. 항상 원칙을 강조하고, 그 원칙을 강조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고객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는 원칙 하나와 네. 또 하나는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는 저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48년 전에 미국 덴버에서 생겨서 12만 5천 명의 에이전트가 지금 되는 상황까지 이를 때까지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계속 리뉴얼한 것들을 가지고 네.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 저희한테 조인을 했을 때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상업용 부동산의 모든 거를 알 수는 없지만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자기가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협상력은 없지만 그 고객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동료와 팀장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입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좀 깨끗한 도화지가 맞습니다. 더 낫다는 말씀이시고, 저도 이제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리맥스라는 회사 자체가 해외에서 어차피 들어와서 프랜차이즈로 들어왔고 그 역사가 긴 거 자체가 가지는 강점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업력이 짧다 보면 내부 회사에서의 어떤 규율이나 체계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리맥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제 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 방향을 좀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선택지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부사장님을 만난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은 2-3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거치고 하다 보면 그건 이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럼 기본 급여나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리맥스에 들어와서 이런 에이전트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입사를 하신다는 표현보다 그 리맥스의 멤버로서 이제 조인을 한다. 본인의 부동산 비즈니스를 리맥스 안에서 시작하시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직원분 중에 뭐 급여를 받는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영업사원들을 지원하는 영업맨들을 지원하는 스태프들이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에이전트 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실적으로 더 받아가겠다라는. 리맥스 USA에서 저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대로 에이전트 자체가 더 많은 수익을 쉐어하고 인센티브 기본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자체를 최대치로 저희가 높여서 에이전트 자체가 자기가 노력한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입사를 하실 때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리맥스라는 그 틀 안에서 모든 시스템을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 멤버십 피를 오히려 교육비 형태로 저희가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인하셨을 때 그분들이 빠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지원하면서 네네. 실제 그분들이 2, 3개월 안에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네.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부분 본인이 쉐어할 수 있는 아.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갈 수 있게끔 네네.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구조를 짜준다는 말씀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으로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쪽 업계를 다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짧은 기간에 혹시 이렇게 급 성장을 해서 네네. 이렇게 큰 뭐 지금 이제 자기 성과를 낸 그런 케이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큰 기대를 갖고 이제 세이즈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국내 22개 가맹점에 네. 270명 정도의 에이전트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상당한 수가 이제 강남권에서 상업용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안에 저희가 들어온 새로 조인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매출을 집계를 한 결과 저희가 그 1년 안에 그래도 저희가 100% 어워드라고 해서 네. 1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그 리맥스 자체에서 집계하는 네. 그 매출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을 한 그 직원분들을 그 에이전트 분들을 저희가 루키라고 해서 그 시상을 합니다. 1년 안에 1년 안에 1억 매출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루키가 1억 이상의 매출을 내기도 하기도- 하고 네네. 더 많은 매출을 내기도 네네. 해요. 아, 대단하네요. 뭐 저희 가맹점 중에서 새로 이번에 그 몇 개월 전에 가맹점으로 가맹을 했는데 네. 가맹을 하고 그 에이전트 분들이 저희 기존에 저희 가장 오래된 저희 가맹점인 그 와이드 파트너스라는 그 가맹점과 네. 성수동에 있는 그 새로 가입한 가맹점이 같이 협업해서 예. 500억에 가까운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또 그 관련된 분들이 또 높은 성과를 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건 어떤 일확천금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시스템 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고 네. 교육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성과가 나. 이미 저희는 그분들은 새로 조인했지만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리맥스가 한국에 조인하기 전부터 부동산 업을 계속 해왔던 분들이 저희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과 그 신입들이 콜라보를 이뤄서 실제 고매출을 낸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 네네. 뭐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안착할 수 있는 네.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차이는 차이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네네.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48년의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온더잡 트레이닝을 실시를 했을 때 그분이 결국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포커스의 교육은 고객을 발굴하고 네. 발굴된 그 셀러 쪽의 고객, 바이어 쪽의 고객 사이드를 매칭할 수 있는 그 매칭의 클로징의 능력까지 같이 키워주는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대로 교육을 했는데 신입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네. 돈을 못 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일단은 매뉴얼 상으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매뉴얼을 따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좀 도태되는 사람 많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일을 하다 보면 네. 이 영업하는 조직에 항상 뭐 2대8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똑같이 100명이 1년 동안 입사를 해서 경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수익을 내서 루키라는 포상도 받고 네. 심지어는 기존의 영업을 오래 한 기존의 에이전트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네. 매출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지 못한다든지 네. 뭐 부동산 업을 하면서 본인이 기대했던 수익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내는 분이 공존합니다. 네네. 근데 그 공존하는 그 현실은 안타깝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영업량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해요. 자기가 한 만큼 사실 그럼 벌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제가 벌어가니까. 아까 모두의 정직한 직업이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하루에 자기가 파밍하는 지역에서 네. 건물주나 임차인이라는 그런
다양한 부동산에 이슈가 있는 고객들을 만나는 어떤 영업의 행군을 해나가는데 한 명을 하루에 만나서 영업하는 사람과 10명을 만나서 영업한 사람의 매출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 시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긴 한데 그게 이제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성과로 맞습니다. 나타난다는 거잖아요.